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김민재 선수도 한국인 선수로는 5번째로 영광의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에릭 다이어의 주전 입지가 공고한 가운데 다이어의 경기력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서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타진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일 마티노는 친정팀 나폴리까지 김민재 선수 재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터밀란을 시작으로 유벤투스까지 김민재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이탈리아 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일 마티노의 유료 독점 기사 원문을 살펴보고 김민재 선수의 실제 이적 가능성까지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널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이 있던 날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다시 영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임대라는 조건이 달려 있고 또 이 보도는 사실 한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지역의 최대 일간지죠. 일 마티노에서 나온 보도인데 일 마티노가 사실은 뭐 스포츠 신문은 아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다루는 일간지, 종합 일간지예요. 즉 여기서 이제 이 일간지의 기자들이 스포츠 기자들보다 이적 소식에 정통하거나 축구 소식에 빠삭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 매체의 기자들이 가짜 뉴스나 뜬 소문을 보도하진 않는다. 무엇보다 이런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이제 스포츠팀이 아니라 경영팀과 좀 가깝잖아요. 네. 즉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썼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적어도 어느 정도는 팩트가 좀 체크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예, 다만 이제 850만 유로에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나폴리의 셀러리 캡 상한선을 초과한다. 나폴리의 셀러리 캡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유로 정도, 그 250만 300만 유로 정도 되니까 거의 막 3배 정도, 3배 정도 연봉이 높은데 다만 지금 나폴리가 지난 시즌 김민재 선수랑 함께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을 했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지금 완전 폭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면도 있겠지만 김민재 선수의 영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 조금 이제 더 줄 수 있다. 우리 셀러리 캡을 넘더라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측의 연봉 협상, 이게 뭐냐면 임대로 데려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 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한 1년만 빌렸을게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팀에서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안 쓸 선수에 대해서 그렇긴 하지만 연봉을 좀 보조해주는, 일부는 내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런 정도로 좀 쫓겨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거예요. 토트넘이 다이어를 딴 팀으로 보내고 싶어서 내가 연봉 좀 반은 내줄게, 너네 좀 쓸래? 반이라도 깎고 싶어. 요럴 때나 되는 거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연봉까지 보조해주면서 차라리 벤치에 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게 낫지, 나폴리로 임대를 보낸다, 이건 조금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폴리뿐만이 아니라 인터밀란의 지금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들, 인터밀란, 뭐 유벤투스까지도 지금 김민재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일마티노 기사에 나온 거예요. 네, 나폴리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기사를 인용한 건데, 나폴리의 이제 김민재 복귀 추진과 더불어서 유벤투스의 관심도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라고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에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유벤투스와 연결된 것은 이게 처음 나온 보도인데, 이 보도 그럼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이냐. 일 마티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료로만 기사를 볼 수 있어요. 그냥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유료 기사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찾아보니까 헤드라인 자체가 김민재 선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폴리가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적 시장에 현재 있는 선수와 데려올 선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종합한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의 이름도, 김민재 선수의 소식도 언급이 된 겁니다. 네, 나폴리의 김민재 복귀 추진. 그런데 라우렌티스의 미친 아이디어. 좀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라는 얘기인데 좀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막 나간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것, 그리고 임대로 데려온다는 것, 여러 가지로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제 일이잖아요. 데 라우렌티스가 바로 나폴리의 회장인데, 어떻게 보면 나폴리 측에서도 아는 거예요. 이게 좀 이루어지긴 쉽지 않은 미친 일이다. 한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의 그럼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네. 지난 시즌 세리아 우승을 이끌었던 3명이 포지션별로 있죠. 공격수 오시멘, 윙어 크바라첼리아, 센터백 김민재인데, 오시멘과 크바라첼리아는 지켰지만 이 선수들도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떠난 공백을 또 채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오시멘을 어디로 보낼지, 오시멘이 나가면 누구로 대체할지, 크바라첼리아는 안 보내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나간 자리를 김민재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것을 추진할지가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둔 나폴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네, 센터백은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꿈은 김민재의 복귀인데 지금은 파라오 작전입니다. 그만큼 좀 어렵다는 얘기고, 사실
사실 이 다른 팀들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던져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매우 비싼 것도 문제다. 연봉이 높으니까 그걸 맞춰주는 것도 어려운데 유벤투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유벤투스랑 경쟁을 하는 상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김민재 선수와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을 놓고 보더라도 유벤투스는 나폴리보다 돈을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좋은 대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가 아니라 완전 영입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바이에른 뮌헨은 본인들도 돈을 받고 김민재 선수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또 김민재 선수가 다시 세리아로 돌아간다면 나폴리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에서 실패해서 가는 느낌이지만 유벤투스로 가는 거라면 또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니까 또 다른 그 결정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사실은 이 파라오의 작전이라는 말이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내포한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이 기사가 황당무계한 기사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긴 했으나 그들도 이게 어려울 거라는 것은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김민재 입지가 나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만무한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던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아예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뭐 이렇게 완벽하게 좀 배제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심적으로나 뭐 생활면으로 어렵다면 또 한 번 새로운 팀에 가서 적응하느니 이미 적응되어 있고 생각을 해봤던 나폴리로 가는 게 돈이나 뭐 다른 문제들을 떠나서 또 사람이 모든 선택을 할 때 꼭 돈과 혹은 꼭 도전이 아니라 안정이 필요할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나폴리가 말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해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한번 연락은 해서 저 민재야 좀 뮌헨에서 힘들면 아예 또 너가 뮌헨을 떠나는 건 너에게도 아쉬운 결과가 될 테니까 임대로 잠깐 나폴리 와서 마음 추스리고 경기력 회복하고 다시 가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도 제안을 해볼 수는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쉽진 않다. 네. 김민재 선수도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여기 추가적인 기사를 살짝 요약해드리면 오시맨이라는 공격수가 떠난다면 뭐 페에노르트의 히메네스라든지 캐나다 대표 공격수인 조나선 데이비드가 언급되고 있고 지난 시즌 또 세리아 우승 멤버 중에 하나인 조반니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 공격수 임모빌리에와 트레이드 서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함께 좀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인터밀란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벤투스의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인터밀란과 유벤투스는 뭐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간다면 나폴리보다는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모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움직였던 팀들인데 적극성이 조금 이제 나폴리보다는 약했던 팀들이긴 하죠. 네. 그러한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와서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이 팀들도 원했지만 나폴리가 지금 리그 우승을 한 다음에 우승 경쟁팀에게 김민재 선수를 팔 리가 없잖아. 게다가 이제 바이아웃 조항도 해외 팀을 대상으로만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팀들이 경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에 갔기 때문에 인터밀란과 유벤투스가 다시 노릴 수가 있고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모두 3백을 쓰기 때문에 센터백 숫자가 많이 필요한 데다가 특히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의 디렉터로서 김민재 선수를 영입했던 지훈 톨리 디렉터가 올 시즌에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또 김민재 선수를 잘 알고 협상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유벤투스가 또 언급이 된 건데 인터밀란 같은 경우 현재 리그 우승이 확실시되고 유벤투스는 우승 경쟁은 조금 밀렸지만 최소한 리그 3위를 지키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폴리가 현재 7위, 8위권에 와 있는데 유로파리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최대 목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나폴리에 가는 것은 그렇게 좀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제 김민재 떠나고 이제 감독 떠나고 나서 팀이 조금은 망가진 느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스쿼드 상으로는 김민재 선수만 빠졌어요.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면서 많이 이제 전술적으로 흔들린 것도 있지만 주전 명단을 보자면 디로렌초, 뭐 마르코리, 올리베라, 메렛, 뭐 앙기사, 로보트카, 치엘린스키, 그리고 뭐 오시멘, 크바라첼리아, 폴리타노 다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라흐마니, 김민재가 주전 센터백 조합이었는데 이 라흐마니의 파트너로 처음에는 제주스가 떴는데 이 선수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와 함께 영입됐던 노르웨이 유망주 웨스티고르 이 선수도 출전 기회를 좀 받았는데 기대만큼 경기력을 못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떠나면서 그 외에 준하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실패하면서 브라질의 수비 유망주인 나탕 선수를 영입을 했거든요. 실제로 등번호 3번을 나탕이 받았는데 이 선수도 이제 기대만큼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나폴리의 센터백이 4명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라흐마니의 파트너 3명이 모두 좀 아쉽다. 그런 가운데 제주스는 나이가 많아지고 있고 웨스티고르와 나탕은 아직 조금 어린 편이다. 그렇다면 이 중에 한 명이 좀 정리되거나 예를 들어서 제주스는 매각을 하거나 혹은 제주스가 안 매각한다면 나탕이나 웨스티고르를 다른 팀에 임대 보내면서 김민재를 데려오고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또 수비가 이제 부상당할 수 있잖아요. 한 명 더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수비수는 2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를 또 데려온다고 해도 완전 영입이 아니잖아요. 임대로 네. 1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동안
또 키울 선수를 같이 데려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팀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나폴리는 또 이제 감독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올 시즌 중에 이미 2번이나 감독을 교체했고 지금 감독이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올 여름에 이제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는 것도 여름 이적 시장의 계획에서 중요하거든요. 일단 일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와 거의 비슷한 급의 신문인데요. 이 신문의 보도를 따르면 꾸준히 나온 얘기인데 나폴리의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콘테 감독을 1순위로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은 나폴리에 가는 것을 1순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단은 콘테를 제일 원하지만 유력하진 않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언급되어 왔던 피오렌티나의 빈센초 이탈리아노 감독이 가장 후임 감독으로 유력한데 이 감독과 더불어서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원래 감독은 다른 팀들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명만 갖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감독이 와도 뭐 김민재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면 마다할 감독은 없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리버풀을 상대로 최근 유로파리그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이에요. 네, 그런 점들도 고려했을 때 또 가스페리니도 또 굳이 만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탈란타도 계속해서 이제 셀링 클럽의 느낌으로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면들도 있기 때문에 나폴리는 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그래서 네. 새로운 감독이 오고 또 김민재 선수가 오는 가능성을 이제 꿈꾸는 게 나폴리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폴리의 뭐 잔일 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나폴리가 현재 7위, 8위 이제 8위에 올라 있는데 중요한 건 잔여 시즌에 최소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해야만 감독이든 김민재 선수 임대 영입이든 추진할 수가 있어요.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팀이어야 예산도 확보되고 선수 입장에서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폴리는 일단 이런 오퍼를 하기 전에 올 시즌을 잘 마치고 최소한 유로파리그라도 나가고 나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벤투스는 또 이제 센터백 상황이 어떻길래 이제 김민재 선수를 계속해서 노리는 걸까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브레머 그리고 다닐루, 가티가 3백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다닐루 같은 경우 베테랑 수비수, 브레머 같은 경우에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A 최우수 수비상을 받기 전에 그 상을 받았던 선수예요. 브라질 대표 선수인데 문제는 이 선수가 꾸준히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유벤투스가 이제 지난해 김민재 선수 영입이 가능했다면 브레머를 매각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를 못 데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브레머가 남았다.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브레머가 맨유와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여러 팀들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브레머가 이적하는 상황이 된다면 유벤투스는 그 자금으로 김민재 선수 영입에 뛰어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브레머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다닐루가 이제 32인데 33, 34 황혼기에 가고 있고 경기력도 하향세거든요. 그런 점은 결국엔 가티와 이제 루가니의 경기력이 그렇게 썩 흡족하지 않은 리더의 역할을 맡기가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브레머가 나가든 다닐루가 나가든 그 대안으로 유벤투스는 김민재 선수를 선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차라리 브레머 그냥 유벤투스에 남고 김민재 선수가 맨유로 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얘기들 영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그 기자들의 보도만 나오고 있지 팀에서 원한다는 얘기가 없고 팀에서 원한다는 보도는 지금 유벤투스, 인터밀란, 나폴리 요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유벤투스는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팀인데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코파 이탈리아도 이제 우승에 도전하고 있죠. 네, 코파 이탈리아의 이제 4강 1차전에서 이미 라치오의 2대0 완선을 거뒀고 2차전 경기가 4월 24일 수요일 새벽에 있고 또 세리에A에서도 뭐 남은 경기 일정에 뭐 밀란전이나 로마전 같이 어려운 경기도 있지만 지금 3위인데 5위권 팀과의 승점 차이가 꽤 나고 또 세리에A가 지금 유럽 리그 랭킹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 보니까 포인트 상으로도 이제 5위까지 챔스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벤투스는 거의 지금 챔스 진출을 확정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최근 입지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적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떠나온 이탈리아 세리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봉 문제도 걸리고 장애물이 상당히 높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조건을 떠나서 이건 김민재 선수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네. 하거든요. 이탈리아 뭐 이적 전문 기자죠. 파블리셔 로마노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줬는데요. 실제로 이제 틀린 내용도 이전에 있긴 했지만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는 과정 속에도 실시간으로 김민재 선수의 소식을 전할 정도로 로마노가 뭐 맨유 이적설부터 많은 얘기들을 전해왔었는데 최근에 인터밀란 이적설이나 또 이번 나폴리 이적설까지 빠르게 이제 본인이 피드백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팀들이 원하는 수는 있지만 김민재 선수 본인은 절대 이적할 생각이 없다. 김민재 선수 본인의 의지는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경쟁하고 여기서 내가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적 가능성이 없다라고 약간 모두 박았어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의 생각,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도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1년 만에 조금 못 뛴다고 도전을 포기한다, 경쟁에서 내가 패배를 선언한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올 시즌 남은 경기를 못 뛸 수 있어도 여름 이적 시장이 또 열리고 프리시즌이 열렸을 때 새로운 감독이 올 거잖아요. 네. 만약 초엘 감독 체제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었다. 그랬다면 혹시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뭐 투엘 감독과 뭐 원수가 된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있을 것이다. 최소한 2시즌 연속 정도로 이제 주전을 못 뛰어야지 이적을 생각하지. 심지어 올 시즌도 시즌 내내 후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초반에는 그야말로 이제 혹사 논란이 일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너무 많이 뛰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게다가 후반기 같은 경우에 아시안컵을 다녀왔던 공백기도 있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팀의 상황, 본인과 관계없는 상황들, 다른 선수들이 다치고 뭐 이런 변수들도 있었고 본인의 또 멘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외적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그런 과정 속에 김민재 선수가 잠시 흔들렸을 뿐이지 새로운 시즌 시작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김민재 선수의 장점을 잘 끌어낼 수도 있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포지션에도 바이에른 뮌헨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가 잘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굳이 지금부터 올 시즌도 안 끝났는데 이적을 알아보고 협상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본다면 뭐 K리그에서 시작을 해서 승승장구해왔잖아요. 계속해서 상위 리그로 도전을 이어갔고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최근 뭐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성장통이 김민재 선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련 없는 성공이 없고요. 또 항상 말씀하신 대로 매 팀에 가는 데마다 주전 차지하고 항상 잘했지만 이런 일도 겪으면서 더 또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 분명히 지금 다이어가 사실 마스터코의 8강 2차전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네. 그 파트너로 더리우트가 좋았고요. 그러나 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우니온 베를린전, 프랑크푸르트전 두 번의 분데스리가 경기가 있거든요. 축구라는 게 하다 보면 누가 다칠 수도 있고 뭐 다이어도 다칠 수가 있고 더리우트도 다칠 수가 네. 있고 또 갑자기 김민재 선수의 폼이 엄청 좋아질 수도 있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김민재 선수가 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4강에 좀 뛰면서 레알 마드리드도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이 있던 팀이거든요. 아예 아주 잘해버려가지고 바이에른에서 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름에 다른 팀들이 너무 잘해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쟁이 차라리 펼쳐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생소했던 레프트백으로 출전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우니온 베를린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토엘 감독이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기회들 속에서 좀 경쟁이 열리고 좀 팀이 이제 챔스 4강에 올라가면서 분위기도 좋아졌고 마음도 안정을 찾았을 것 같거든요. 토엘 감독도 좀 많이 이제 쫄려 있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수비를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근데 물론 이 레알 마드리드도 수비적인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 상대이긴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뭐 다 얼마나 빠릅니까? 김민재 선수가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꼭 레알 마드리드 전에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김민재 선수가 최근 어렵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 관한 최신 뉴스 또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 여부도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